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소속은 아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IT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CI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진이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사업부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IT 부서로 옮겨가지고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리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Microsoft in the Enterprise 좀 영어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어느 기업체의 그 IT 부서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제외하고는 IT 부서 오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저희도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 약 정직원 10만 명, 그 다음에 계약 직원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고 또 이 엔터프라이즈 안에 모든 IT 시스템은 저희는 SAP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 소프트웨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 걸 설명드리고 또 하나 그러면 저희가 그 추구하는 방안이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그 트렌드에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맨 뒷부분에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 Bring Your Own Device. 지금 아마 모든 회사에서 아이패드 들고 들어오고 희한한 거 들고 들어와서 킨들 들고 들어와가지고 붙여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오늘 비 오는 날 오셔가지고 참, 제가 추적하는데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재밌는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정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준 게 박스가 9개 있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제품도 사용해야 되는데 총 막내에 보면은 저희가 9개 제품군이 있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보면 서치, 빙이란 서치 엔진이 있고요. 여러분 거의 뭐 못 느끼시겠지만은 저희도 광고를 합니다. 애드버타이징 하는 쪽이 있고 그 아래 박스 보면은 이제 폰, 윈도우 폰 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티는 전부 다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오피스 관련 제품들입니다. 오피스, 익스체인지, 링크, 쉐어포인트 이런 등등. 그 다음 오피스 365 이런 부분들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에 관련된 제품군이고요. 그 옆에 보면 게임 앤 엔터테인먼트 전부 다 그 엑스박스 아시죠? 키넥트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보면 스카이프 얼마 전에 저희가 스카이프를 인수해가지고 스카이프가 또 하나의 제품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가운데 보면 다이내믹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모든 솔루션은 사실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윈도우즈나 오피스나 어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이 아닌데 유일하게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하는 게 다이내믹스입니다. 다이내믹스 ERP와 CRM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저희 회사 자체도 기존의 C벨을 사용하다가 모든 고객관리 시스템을 저희 다이내믹 CRM으로 지금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비즈니스하면서 생긴 어떤 영업 기회 같은 부분도 다이내믹 CRM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제일 좋은 점은 다이내믹 CRM 쓰시면은 아웃룩 쓰시는 게 똑같습니다. 아웃룩 UI 그대로 쓰시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안에 서버, 툴, 앤 클라우드. 서버, 윈도우 서버, SQL 서버, 툴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여기서 얘기한 클라우드는 애저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9개 분야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해서 기술의 발전, 뭐 아주 많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기술의 발전 얘기를 하죠. 저는 이 기술의 발전을 지금 설명하려 드리는 얘기는 문경시대에서 산업혁명 때에서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러다가 1900년대 들어가지고 IT 시작은 데이터 프로세싱이었죠. 데이터 프로세싱 시작돼가지고 또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최근에 맨 오른쪽에 있는 최근의 IT 아마 여러분들이 맨 오른쪽에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은 기존의 IT를 설명하는 건 전부 다 저는 전산실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IT 사진 그리면은 전산실 모습 나오는데 거의 없죠. 대부분 뭐 이 스마트폰 들고 있는 사람, 뭐 태블릿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만큼 IT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전산실 중심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왔다면 요즘은 컨슈머 디바이스,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대 모던 IT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모던 IT는 요즘 크게 4개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 공감하실 거고 첫 번째 모빌리티, 모바일 디바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셜 네트워크, 소셜 커머스 되는 부분 세 번째 클라우드 그 다음에 네 번째 빅데이터 이 네 가지가
요즘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하나씩 어떤 추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매니지 모빌리티 모바일 디바이스 보면은 2012년도에 약 91% 조직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모바일 디바이스 태블릿이나 모바일 폰들이 PC보다 2배 이상 팔렸다. 돈으로 쳐가지고요. 그리고 그 850개죠. 850개 앱이 다운로드가 됐다. 2012년도에. 그만큼 모바일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안 갖고 계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거고 저희 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정도 되죠. 5,100만인데 그 휴대폰 사용자가 그 서브스크라이버 숫자를 보면은 약 5,300만 됩니다. 5,300만에서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는 2,5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만 봐도 상당히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소셜 네트워킹, 그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기타 등등 이 소셜 네트워킹도 상당히 큰 하나의 바람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약 전 세계 회사 중에 절반 정도가 소셜 네트워크를 2012년도에 사용했다는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요즘 클라우드 얘기 안 하면 뭐 IT 어떤 세미나도 진행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클라우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클라우드는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ASP 같은 부분들도 클라우드였고 다만 그때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클라우드에 서 관심이 높아지고 또 다양한 형태로 IaaS나 PaaS나 SaaS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클라우드에 보시면은 하나 재밌는 게 기존에 대부분 IaaS였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PaaS로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그 통계가 있고 그 CIO 34% 되는 분들이 굉장히 그 클라우드 테크놀로지야말로 이 영향을 많이 치면 CIO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IT 부서의 일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IT 일이 줄어들고 IT 인력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요즘 아마 클라우드가 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부 다 빅데이터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 2012년도에 CI 49%가 그 BI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프로젝트다. 그리고 2011년도서부터 2011년 대비 48% 데이터가 증가해서 2.7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는 그러니까 테라바이트, 기가, 테라, 페타, 엑사 다음이죠. 그러니까 테라에 천에 되는 만큼의 데이터가 지금 전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빅데이터 부분은 사실 이 좀 용어를 저는 빅데이터로 쓰는 건 좀 안 맞다고 보는데 빅데이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사실 반 이상은 그 로그 데이터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많아지면서 모바일 디바이스 간에 컴퓨팅했던 부분들이 로그 데이터 많아졌던 거고 저 빅데이터의 사실 정확한 의미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BI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진보된 BI.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잘 연구를 하면은 잘 분석을 하면은 어떤 회사의 마케팅이나 세일즈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 빅데이터는 제가 같은 이퀄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를 위한 그런 기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IT 쪽에 큰 화두로 되고 있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내가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접근 방법은 맨 위에 보시면은 컨슈머 비즈니스라는데 컨슈머와 비즈니스를 다 만족시켜주는 즉 어떤 한쪽 컨슈머나 비즈니스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컨슈머 쪽 비즈니스 쪽의 요구사항을 다 맞춰줄 수 있고 양쪽에 다 솔루션 쓸 수 있는 솔루션 제품을 제공하는 게 저희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으로부터 보시면은 주로 컨슈머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혹시 키넥트 해보신 분 있어요? 예, 키넥트 모션 레코그니션 해가지고 앞에서 움직이면 아바타 나오고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업의 활용도라기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감성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저희 나라는 사실 상당히 약합니다. 우리 국내 포털사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많이 활성화 안 됐는데 우리 빙을 통한 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또 이런 소비자나 기업이나 있어가지고 생산성 얘기가 상당히 중요되죠. 그래서 퍼스널 컴퓨팅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또 프로덕티비티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오피스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링크 쉐어포인트 이런 데서 생산성 향상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오면서 여기 보이는 디바이스가 서피스입니다. 서피스 RT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태블릿 디바이스를 저희가 직접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OEM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태블릿 장점은 키보드가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는데 이 저희 태블릿의 차이점은 기존 아이패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류하기에는 컨텐츠 컨섬션 디바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어떤 보거나 소비하는 용도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긴 힘듭니다. 자체에서. 오피스 자체도 오피스 브라우징은 되지만 또 웹 브라우징 되는 그런 부분 많이 쓰지만 컨텐츠 만들기 힘든데 저희가 태블릿을 늦게 출시한 이유는 저희 태블릿은 컨텐츠 컨섬션만이 아니라 컨텐츠 프로덕션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UI가 지금 윈도우 8, 윈도우 7 폰이나 윈도우 8 여러분 PC 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써가지고 컨텐츠 프로덕션을 폰에서, 태블릿에서, 데스크탑에서, 랩탑에서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 서비스가 국내 출시는 안 됐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아마 시장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윈도우 8과 동시에 10월 26일 날 출시가 됐는데 저도 이제 밖에 나간 많은 분들이 윈도우 8 물어보는 별로 없고 서피스 언제 나오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럼 주로 비즈니스 관련된 기업 운영한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비즈니스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내믹스 ERP나 CRM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저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있냐? 진짜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보여도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 센터로서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저희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다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 포털사에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를 벤치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돼 있고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런 접근 방법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즈 8, 그러니까 윈도우즈 8 for Enterprise. 그러니까 윈도우즈 8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를 위해 쓰기도 하지만은 또 기업 내에서 기업의 IT 정책에 맞출 수 있는 저희는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No Compromise Business Tablet이라고 했죠. 태블릿 안에 윈도우즈 8이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윈도우즈 8 위에서 모바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오피스 관련된 제품들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뒤에 그 Bring Your Own Device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윈도우즈 8 통한 그 보안. 그러니까 윈도우즈 8은 기본적으로 TPM 칩이 장착되고 비트라카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 보안 부분이 있고 맨 오른쪽에 어떤 기업 내에서 전산 자원을 관리하다 보면은 시스템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윈도우즈 8서부터는 저희가 그 시스템 센터 클라이언트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쉬운 예로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했던 부분은 저희 회사 내에서도 전체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데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그런 자원들을 관리하는데 SCCM 통해 가지고 윈도우즈에 탑재된 PC SCCM 통해 에이전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 라이센스 소프트를 쓰고 있는지 혹은 어떤 그 기업 내 우리 IT에 위험 요소가 있는 제품들이 갖고 있는지 다 저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 내 IT 자원, 특히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윈도우즈 8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성 향상. 이건 뭐 말할 거 없이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 관련 제품들입니다. 오피스, 링크,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이 베스트 프로덕티비티 윈도우즈에서 가장 잘 들어가지만 옆에 보시는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쓰면서 익스체인지 서버 다 싱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아이폰 쓰시는 분 링크 클라이언트가 깔립니다. 그래서 물론 윈도우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저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 관련 제품들은 향후에도 아주 풀 스케일로는 못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부 타사 디바이스 iOS나 그 안드로이드에 지원하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생산 높여주겠다. 물론 뒷부분에 그런 제약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모바일 디바이스 이퀄 바로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관련되죠. 클라우드에 보면 오른쪽에 보신 건 대부분 퍼스널 클라우드입니다. 스카이프,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이면서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데이터 센터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위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스카이드라이브, 라이브닷컴 다 클라우드입니다. 스카이드라이브는 여러분 네이버 엔드라이브랑 같은 개념입니다. 아이클라우드 같은 개념이고, 그 스카이드라이브 라이브 계정이 있으면은 저희가 일정 용량의 대용량의 스페이스 제공해가지고 그 위에 올렸다 내렸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한메일 마찬가지고 빙, MSN, 엑스박스 라이브, 윈도우즈 애저, 오피스 365 다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밑에 보시면은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디바이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PC, 모바일, TV 이런 쪽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같은 윈도우즈 8 계열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 센터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만 하고 배포는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10군데 여기 보이는데 10군데보다는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보안상의 이유로 다 설명 못 드리고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를 그림 그렸고요. 약 한 지금 10개 주요 도시에 자리하고 있고 애저, 그다음 오피스 365 이런 부분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발전 단계. 여러분 혹시 데이터 센터 연구해 보신 분들 있으면은 데이터 센터 이 만들 때 물리적인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단위가 PUE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유시지 이펙티브너스라는 그 단위가 있는데 그 숫자가 적어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맨 첫 번째 세대는 콜로케이션, 뭐 옛날 서버 팜이라고 그랬죠. 한쪽에 다 몰아놓은 거. 콜로케이션인데 그때는 PUE가 약 2 이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쪽에 이제 덴시티, 그래서 렉에다가 올리는 게 있었고, 그때 PUE가 1.4에서 1.6.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기술인데, 컨테이너 박스, 컨테인먼트라고 하죠. 컨테이너 박스로 차로 실어 날리는 그런 데이터 센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PUE는 약 1.에서 1.5. 그 다음에 저희는 2011년도부터 모듈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1.05에서 1.2 PUE가 나오고 있는데, 1.15나 1.2 아래로 PUE가 내려가면은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기술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공받고 계실, 혹은 가지고 있는, 혹은 제공받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도를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다른 회사 데이터 센터보다 기술력이나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메가 트렌드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접근 요소, 구성 요소로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시다 보면 대부분 IT 부서시니까 CIO 혹은 IT 부서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여드린 사진은 최근에 인포월드에서 그 CIO들이 싫지만 수긍해야 될 사실 몇 개를 나열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공감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맨 위에 왼쪽에 보면은 BOID, Bring Your Own Device 이미 시작이 됐다. 예, 아무리 싫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You lost control over how your company use technology. 이 얘기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디바이스 가지고 쓰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컨트롤이 없어졌습니다. IT 부서에서. 그 수긍해도 사실이고, 세 번째 아래, 언제나 다운타임은 있습니다. 세상에 다운타임이 없는 IT 환경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 텐덤 같이 무식하게 그냥 하드웨어로 폴트로 만드는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는 다운타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your system will never be fully compliant. 예를 들면 어떤 회사 내에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모든 사용자들이 그 정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IT 부서에서
인정한 소프트웨어만 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 돌아다녀 보면 별거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 어떤 사이트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 들어갑니다. 심하게 또 다운받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 이 부분이 컴플라이언지 않다. 이게 하나 또 고민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왜죠? 클라우드가 모든 거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다. 클라우드면 뭐 만명 통치약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저 부분은 사실 잘 보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모두 얘기하지만은 클라우드를 모든 게 다 가는 게 정답이냐?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향후 3년 동안, 3년간에 클라우드로 이행을 할 텐데, 그 중에 반은 사실상 버추얼 머신 모드로만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프레미스 쓰는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를 바꿀 때 이게 다시 써가지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로 올려 다시 짜야 됩니다.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 모두 다 해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요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사내 기밀이 쉽게 트위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내 기밀을 트위터에 유출시키면은 일파만파되죠. 얼마 전에 그 아이유 사진 잠깐 몇 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난리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 기업 데이터가, 어떤 기업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트위터에 한번 잠깐 올라갔다 없어졌다. 아마 대형 사고가 날 겁니다.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IT 시스템이. 그 다음에 좀 아래 보면은 user will never support themselves. 이거는 항상 유저들은 뭐 쓰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 스스로 뭐 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참 이 슬픈 얘기인데, 받아야 될 만큼의 그 존경을 못 받는다.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재밌는 비유를 드리면은, 제가 마이크스 코리아 CIO 역할을 하는데, CIO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회사 안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조직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입니다. 항상 이 뭐 돈을 잘못 쓰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고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른 부서는 돈을 벌어오지만 CIO 부서는 IT 부서는 돈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벤더들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CIO 역할, IT 부서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요즘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대접 못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타임 한 번만 오면은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됩니다. CIO들이 인정해야 되는 그런 좀 현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Bring Your Own Device 쪽,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공감하겠죠. 다양한 근무 형태, 디지털 세대, 그다음 헤비 유저,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 갖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런 사람들, 다양한 스마트폰, 모바일, Bring Your Own Device, 이게 최근의 추세죠.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스마트 워크를 한다고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원격 근무도 많아지고 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플렉서블 워크하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일해도 되고 어디 가서 일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디스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총칭해서 Bring Your Own Device를 저희는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슈머라이제이션 IT. 그러니까 모든 IT가 소비자 중심, 소비자화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좋은데 요거는 지금 외국에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런 컨슈머 디바이스들, Bring Your Own Device 많이 했을 때 위험 요소를 보자. 그러면 맨 왼쪽에 보면은 미국 공항에서 일주일에 12,000대 랩탑이 도난당한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30분에 한 대씩 아이폰이 분실되고요. 그 다음에 1분에 10세대, 미국에서는 이제 폰이 또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시카고와 런던 택시에서 보면은 12,000대 랩탑이 지금 택시 두고 내리고, 그 다음에 7% 정도 랩탑 손실 비용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약 가치로서 21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Bring Your Own Device라는 게 결국은 디바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슈머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그 Bring Your Own Device의 그 주안점은 어떤 디바이스를 잘 쓰고 못 쓰냐 그게 아니라, 그런 디바이스 혹은 잘못된 회사 정책에 의해서 회사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노출될 위험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제일 고민일 겁니다. 쉬운 예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기업 내 모든 데이터를 들고 어떤 사람이 퇴사를 벌였다.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뭐 우리 발표된 회사의 기밀 발표된 걸 다
올려버린다. 뭐 아직 발표하지 말아야 될 신제품 출시 계획을 올린다. 그럼 회사는 큰 손실이 오게 됐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자들한테 그 기업 내 직원들한테 너희가 쓰는 그 디바이스 쓰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게 생산성이냐 IT 정책이냐 고민하게 됩니다. IT 정책을 세게 하면은 생산 떨어질 거고 예를 들면 내일서부터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안 된다. 그냥 랩탑만 써라. 그러면은 사용자 불만이 많아질 거고 또 사용자 생산성을 다 수용하려면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괜찮다. 아무 사이트나 다도 괜찮다 하면은 회사 IT 정책상 큰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추구하는 부분은 사용자 생산성은 유지하되 IT 정책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컨슈머즈 IT를 완성해 나가자. 즉 사용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IT 정책이나 이런 전략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변화를 줘가지고 강화해서 컨슈머즈 IT를 수용하자는 게 저희 회사의 지금 방향입니다.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네 가지 지금 쿼드런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X축은 보면 위험 요소고 Y축은 보면 비즈니스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밸류 많고 위험 요소가 적으면은 제일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근데 맨 오른쪽 하단 보면은 위험 요소도 많고 비즈니스 밸류가 없는 건 차단하고 있습니다. 냅스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네 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권장하는 부분이 있고 무조건 많이 쓰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 요소가 적고 비즈니스 밸류 작은 거는 사용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네 가지 기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우리 사내에서 그 PC에 대해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맨 왼쪽에 MSIT 스탠다드, 저희 IT 부서 스탠다드를 만든 건 다 예스죠. 그런데 세 번째 도메인 조인이 되지만 TPM이 없는 거는 비트라커 같은 부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노가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도메인 조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저 서피스는 인텔 칩이 아니라 ARM 칩이기 때문에 도메인 조인이 안 됩니다. 도메인 조인이 안 되고 IP랑 똑같은 디바이스인데 저 디바이스 보면은 쓸 수 있는 게 와이파이 접속밖에 없습니다. 사내 네트워크 접속, 와이파이만 접속하고 인터넷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나 아이폰도 저희 회사 내에 접속할 때는 갖고 왔을 때는 와이파이 접속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인터넷 접속이나 VPN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디바이스별로 저희 정책을 세워가지고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아이폰 쓰는 사람 생산 높여주지만 결국적으로는 회사 내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 중요한 데이터, 그다음에 자원들, 인포메이션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도난당하지 않게 저희가 IT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전략. 이런 지금 디바이스 쪽만 얘기했는데 디바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컨슈머즈 IT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추진하고 있는 전략 네 가지 말씀드려요. 맨 왼쪽은 아시겠지만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를 저희가 추천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윈도우즈를 가장 권장하지만 윈도우즈가 아니고 TPM이 없는 디바이스도 저희가 아까 와이파이나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스템 센터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내에 우린 디렉토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PC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들어온 거는 시스템 센터에서 걸러낼 수가 있게 하는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모든 디바이스에 말씀드린 오피스 관련 제품들 아이패드에서도 익스체인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투비 모델로 보는 거는 모든 디바이스에 마이크로소프트 OS 체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체계로 해서 상호 호환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TV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태블릿도 그렇고, 랩탑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유지를 해주면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같은 운영 체계나 개발 체계, 개발 툴을 같이 가져가는 이 네 가지 축을 저희가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요즘 메가 트렌드에 어떤 추세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접근 방안 구성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예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IT에서 컨슈머즈 IT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세미나 끝나고 가져갔으면 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메시지 딱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 무슨 비즈니스 하냐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판다 그러죠. 나도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그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꾼 내용은 예전에는 윈도우스를 판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윈도우 PC를 팔거나 윈도우 태블릿을 팔거나 윈도우스 폰을 판다고 합니다. 즉 디바이스를 판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디바이스에 상관없는 소프트웨어를 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와 같이 디바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파는 디바이스를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다양한 디바이스들 에코시스템 나오고 있죠. 이런 디바이스에 저희 솔루션이 들어간 걸 저희가 팔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디바이스는 프레미스에 사용되고 클라우드에 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사용자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회사냐 그러면은 디바이스를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 메시지 하나를 오늘 꼭 갖고 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